그 크리스마스 저녁, 식탁 주위에 둘러앉은 24명의 가족들이 숨을 죽인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메아리쳤다. 넌 정말 쓸모없는 며느리야. 그 말은 내 뺨을 후려치는 듯했다. 손이 떨려 무릎 위에 놓인 포크를 놓칠 뻔했다. 디저트가 있어야 할 빈자리를 내려다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 민준의 얼굴은 창피함으로 붉어져 있었고 그의 여동생 혜리는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4살짜리 아들 준호가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엄마, 왜 할머니가 소리치세요? 그 순진한 목소리가 내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다. 시어머니 영숙 씨는 식탁 머리맡에 서서 마치 왕비처럼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색 머리를 단단히 묶어 얼굴이 더 엄격해 보였고 특별한 날에만 입는 빨간 한복 치마 저고리를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지은아, 내가 한 가지 간단한 일만 부탁했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혐오감으로 물들었다. 디저트 가져오는 것,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크리스마스 디저트를 잊어버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가족 모두가 이 참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준의 이모들과 삼촌들은 불편하게 의자에서 몸을 꼼지락거렸고 사촌들은 접시만 내려다보았다. 심지어 영숙 씨의 남편, 시아버지 철호 씨도 나를 변호하지 않고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죄송해요. 내가 속삭이듯 말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준호를 응급실에 데려가야 했어요. 열이 나서. 항상 핑계만 대네. 영숙 씨가 식탁을 콱 내리치며 소리쳤다. 와인 잔들이 흔들렸다. 항상 무슨 일이라도 생기지. 너는 이 가족을 돌봐야 할 텐데 핑계나 대고 돈만 낭비하잖아.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돈 낭비. 돈 낭비라고. 민준이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했다는 그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여보, 엄마가 식료품 값으로 50만 원만 빌려달래. 엄마 차 수리에 200만 원 필요해. 이번 달 힘들다고 300만 원만 매달, 또 매달. 내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다. 방 안이 죽음처럼 조용해졌다. 심지어 준호도 꼼짝하지 않았다. 돈 낭비에 대해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어머님, 내 목소리가 이제는 안정적이었고 전에 없이 강했다. 그럼 돈 얘기해볼까요? 영숙 씨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내가 반항하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3년 동안 그녀의 모욕과 비판을 말없이 참아왔다. 그녀가 내 요리를 비하하고 집을 지저분하다고 소문내고 준호 교육을 잘못된다고 떠들 때도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저를 쓸모없다고 하시네요. 내가 웃었다. 하지만 기쁜 웃음이 아니었다. 그럼 돈 필요할 때 왜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영숙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혜린의 포크가 접시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민주는 유령이라도 본 듯했다. 무슨 소리야? 철호 씨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아,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셨군요. 내가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식탁 주위를 둘러보며 충격받은 얼굴들을 보았다. 지난달 빌린 500만 원, 그 전달 300만 원, 그 전 200만 원 말이에요. 지은아, 그만해.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었다. 뭐를 그만해요? 진실을 말하는 거요? 3년간 쌓인 분노가 댐이 터진 듯 쏟아져 나왔다. 어머님은 올해에만 우리한테 2천만 원 넘게 빌려가시면서 저를 쓸모없다고 하셨어요. 영숙 씨의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보라색으로 변했다. 숨이 점점 빨라졌다. 거짓말이야. 그녀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넌 거짓말쟁이야. 분란을 일으키는 년이야. 내가 내 아들과 결혼한 날부터 우리 가족을 이간질하려고 했지? 그리고 모든 게 잘못되기 시작했다.
영숙 씨가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눈이 공포로 커졌다. 숨이 안 쉬어져. 그러고는 쓰러졌다. 그 끔찍한 크리스마스 저녁 3주 전, 나는 침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민준이 퇴근해 들어오는데 눈길을 피하는 게 이상했다. 여보, 그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엄마가 오늘 전화 왔어. 내 배가 철렁 내려앉았다. 영숙 씨의 전화는 항상 나에게 재앙이었다. 뭐래? 내가 준호의 작은 셔츠를 개며 자연스럽게 물었다. 민준이 침대에 앉아 얼굴을 문질렀다. 전기세가 밀려서 도와달래. 금요일까지 안 내면 전기가 끊긴다고. 내가 개던 빨래를 멈췄다. 얼마? 250만 원.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지난달에도 긴급차 수리라며 300만 원을 줬다. 그 전엔 식료품, 그 전엔 의료비. 민준아, 우리도 계속 이렇게 못해. 우리 집세 내고, 준호 겨울옷 사야 하고, 내 차도 이상한 소리가 나잖아. 알아. 그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가 2년간 집 나간 후에 나 혼자 키우셨어. 두 군데서 일하면서 밥 먹여주셨지? 전기가 끊기게 둘 수 없어. 시아버지는 다시 일하시잖아.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 말씀으로는 그 월급으로 집세와 식비가 간신이래.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내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민준의 죄책감 어린 얼굴을 보니 안쓰러웠다. 남편을 사랑했고 그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다. 가족 돕는 걸 거부하는 아내가 될 수 없었다. 알았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분간은 마지막이야. 크리스마스 선물 비용으로 저축한 돈이잖아. 민준이 미소 지으며 내 이마에 입 맞췄다. 넌 정말 최고야, 지은아. 내일 수표 써줄게. 그 주 토요일, 민준의 사촌 생일 파티에 갔다. 영숙 씨는 물론 새 옷을 입고 새로 한 네일을 자랑하며 여자들 사이에 섰다. 이런 낡은 거? 영원히 입은 거야. 난 싸게 사는 법 잘 알아? 어떤 사람들은 비싼데 돈 낭비하잖아. 그녀가 말할 때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는 중고가게에서 8,000원에 산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준호에게 음료를 가져다 주다 영숙 씨가 여동생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 지은이는 집안 살림을 제대로 못해. 목소리가 나에게 들릴 만큼 컸다. 불쌍한 민준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집도 지저분하고. 저기 준호 머리 좀 봐. 제대로 빗지도 않았네. 준호를 준비시키는데 1시간 걸렸다. 머리도 잘 빗었다. 요리도 말할 게 없어. 영숙 씨가 계속했다. 민준이 결혼 후에 살이 빠졌잖아. 자주 우리 집에 와서 제대로 된 밥 먹으라고 했어. 내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안 했다. 나는 결코 말하지 않았다. 다음 주, 민준이 또 소식을 가져왔다. 엄마 차가 고장 났대. 수리에 400만 원 필요해. 나는 부엌 테이블에서 청구서를 정리 중이었다. 통장 잔고가 눈앞에 있었다. 민준아, 2주 전에도 전기세로 돈 줬잖아. 알아. 하지만 차 없이 어떻게 일까? 출근 못하잖아. 통장을 다시 보았다. 400만 원 주면 우리 집세가 간신히 될 터였다. 시아버지나 혜린이 안 돼? 혜린이 최근에 승진했잖아. 이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혜린 방해하고 싶지 않대. 새집 사고 성공 중이잖아.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시네. 나의 성공은 자랑스럽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유치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지만 영숙 씨는 항상 준호를 남한테 맡기지 말고 집에서 돌봐야 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알았어, 내가 떨리는 손으로 수표에 서명했다. 하지만 민준아, 한계를 정해야 해. 이게 영원히 갈 수 없어. 그가 내 머리에 입 맞췄다. 넌 최고의 아내야. 엄마한테 재정 정리하라고 말할게. 그 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이틀 후 슈퍼에서 영숙 씨를 만났다. 그녀는 비싼 스테이크와 와인을 사는 중이었다. 내 주간 식비보다 비쌌다. 나를 보자 달콤하게 웃었다. 아, 지은아. 철호 생일 만찬 준비야. 혜린이 새 남자친구 데려오네. 내 성공한 딸을 위해 완벽하게 해야지. 그녀의 카트가 우리 돈으로 산 비싼 음식으로 가득 찬 걸 보니 가슴에 차가운 분노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다. 크리스마스 2주 전 영숙 씨가 집에서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그녀는 이런 모임을 좋아했다. 가족의 여왕처럼 명령하는 기분이 들었으니까. 크리스마스 저녁은 우리 집에서 하자. 그녀가 거실에 서서 연설하듯 말했다. 철호랑 나는 칠면조와 햄마타. 혜린아, 내 유명한 감자 으깨기와 그린빈 캐서롤 가져와. 혜린이 상받듯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요, 엄마. 이미 재료 샀어요. 트러플 오일 넣은 새 레시피예요. 영숙 씨가 손뼉 쳤다. 와, 얼마나 고급이니. 내 혜린이는 항상 특별하게 해. 나는 민준 옆 소파에 앉아 보이지 않는 기분이었다. 준호는 바닥에서 장난감 자동차로 놀며 부릉소리를 내고 있었다. 민준아, 너랑 지은이는 롤빵과 디저트 가져와. 영숙 씨가 나를 거의 안 쳐다보며 말했다. 지은아, 빵집에서 파이 사오면 돼. 간단한 거 요리 재난 피하자. 요리 재난이란 말이 내 뺨을 화끈거리게 했다. 작년에 내가 만든 홈메이드 쿠키를 모두 좋아했지만 영숙 씨는 너무 달아. 가게 거 사오는 게 나았을 텐데 라고 내내 투덜댔다. 저는 올해 직접 디저트 만들고 싶어요. 내가 내 목소리에 놀라며 말했다. 영숙 씨의 미소가 얼어붙었다. 혜린이 웃었다. 엄마, 지은이 부활절 캐서롤 만들 때 기억나? 너무 짜서 아무도 못 먹었잖아. 그건 실수로 소금통을 집었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설탕 대신. 실수도 일어나지. 민준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영숙 씨가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직접 만들고 싶다면 백업 플랜 준비해. 만약을 위해 파이 사오고. 내 얼굴이 뜨거워졌다. 백업 필요 없을 거예요. 물론 그렇겠지. 그녀가 어리석다고 생각할 때 쓰는 가짜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만드는 게 적당할 거야. 그날 밤 잠이 안 왔다. 영숙 씨의 자만 어린 얼굴과 혜린의 비열한 웃음이 떠올랐다. 나는 나쁜 요리사가 아니었다. 매일 가족 식사를 만들었다. 준호는 토요일 팬케이크를 사랑했다. 민주는 내 스파게티 소스가 어머니 것보다 낫다고 했다. 왜 영숙 씨 앞에서 항상 작아지는 걸까? 다음 날 도서관에서 요리책 3권을 빌렸다. 영숙 씨가 평생 맛본 최고의 애플파이를 만들기로 했다. 쓸모없지 않다는 걸 증명할 터였다. 일주일 내내 연습했다. 사과 종류와 향신료 조합을 바꿔가며 파이 뒤 파이를 구웠다. 유튜브로 완벽한 파이 크러스트를 배웠다. 내 어머니에게 비밀 팁도 물었다. 얘야, 왜 그렇게 압박을 주니? 그냥 파이잖아. 그냥 파이가 아니에요, 엄마. 존중이에요. 12월 둘째 주쯤 완벽한 레시피를 완성했다. 황금빛 갈색 크러스트와 완벽한 향신료 쏘고 내가 일하는 유치원 아이들도 테스트 파이를 더 달라고 졸랐다. 하지만 영숙 씨는 나를 괴롭히는 걸 멈추지 않았다. 다음 일요일 시아버지 회사 크리스마스 파티에 갔다. 영숙 씨는 혜린을 내 딸, 마케팅 매니저라고 소개했다. 나에 대해 물으면 나, 지은이야. 민준 안에 유치원 일이나 온라인 유아교육 자격증 공부는 언급 없음. 그냥 민준 안에. 그게 나의 전부인 듯. 저녁 중 영숙 씨가 혜린의 최근 승진 이야기를 하며 나는 샐러드만 조용히 먹었다. 혜린이는 돈 관리도 똑똑해. 새집 사고 재장식 계획이래.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내가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혜리는 4살 아이가 없고 돈 필요한 시어머니도 없고 파트타임도 아니었다. 병든 준호나 학교 행사로 집에 있어야 할 때도 없었다. 지은이도 일해요. 민준이 나를 끼워 넣으려 했다. 영숙 씨가 예에 바르게 고개 끄덕였다. 아, 유치원. 좋네. 준호 돌보는 연습처럼 내 직업을 연습처럼 만들었다. 아이 발달 학위가 있고 젊은 마음을 형성하고 일하는 가족을 돕는다는 건 무시. 그날 밤 파이 레시피를 다시 완벽히 하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나는 그냥 유치원 일하는 민준 아내가 아니었다. 지은이었고 놀라운 애플파이를 만들 수 있었다. 그 파이가 크리스마스 문제 중 가장 작은 것일 줄 알았다면? 크리스마스 3일 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침 5시 30분 준호가 우리 침대에 기어 들어왔다. 몸이 불처럼 뜨거웠다. 엄마, 안 좋아. 그가 속삭이며 떨었다. 이마를 만지니 난로 같았다. 민주는 이미 출근 준비 중이었다. 긴급 전기 작업을 끝내고 어머니 집으로 올 터였다. 열이 39도야. 온도계를 다시 확인했다. 응급실 데려가야 해. 하지만 크리스마스잖아.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약 주고 봐. 준호의 붉은 뺨과 유리 같은 눈을 보았다. 민준아, 진짜 아파. 그냥 감기 아니야? 알았어. 내 말이 맞아. 데려가. 작업 끝나면 엄마 집에서 만나? 아침 6시, 준호와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병든 아이들로 가득한 다른 가족들. 3시간 기다렸다. 준호가 울고 집 가자고 할 때 시계를 보며 파이 굽는 시간을 날렸다. 다른 부모들이 준호 기침에 더러운 시선을 보냈다. 드디어 박 선생님이 불렀다. 진찰 후 바이러스 감염이 심해요. 이번 주 유치원 쉬고 열 잘 봐요. 39.5도 넘으면 바로 오세요. 집에 11시 30분 도착. 피곤하고 준호는 짜증 부렸다. 소파에 누워 크리스마스 영화 보고 싶었지만 파이를 떠올렸다. 아침에 신선하게 구울 계획이었는데 이 제4시간 안에 준호 진정시키고 샤워하고 선물 포장하고 파이 굽고 옷 입혀야 했다. 할 수 있었다. 해야 했다. 준호에게 약 주고 태블릿과 주스 들려 소파에 앉혔다. 부엌으로 달려 재료 꺼냈다. 하지만 모든 게 틀어졌다. 버터가 떨어졌다. 아픈 준호를 다시 차에 태워 크리스마스에 문 연 유일한 편의점으로 갔다. 3배 비쌌다. 집에 돌아오니 준호가 피곤하고 아파 울음 터뜨렸다. 20분 울며 내가 떨리는 손으로 크러스트 만들었다. 전화가 왔다. 혜린이었다. 지은아, 엄마가 언제 올지 물어보셔. 저녁 타이밍 걱정하시네. 시계를 보니 2시. 크러스트도 안 펼쳤다. 5시까지 갈게. 5시. 4시 30분이야. 엄마가 분명히 말했어. 가슴이 내려앉았다. 달력에 잘못 썼다. 4시 15분에 갈게. 늦지 마. 엄마 화내시잖아. 전화 끊고 울고 싶었다. 준호 아직 짜증. 크러스트 찢어지고 더 늦어졌다. 하지만 계속했다. 크러스트 펴고 사과 깎고 완벽한 향신료 섞었다. 파이 오븐에 3시 15분. 굽는 동안 준호와 샤워하고 크리스마스 옷 입히고 선물 포장했다. 미친 듯 움직이며 파이 확인. 4시에 파이 나왔다. 완벽했다. 계피와 사과 향이 부엌 가득. 가자. 아가 준호 안아 들었다. 할머니 집 갈게요. 선물, 가방, 약 챙겼다. 손 가득이었지만 자랑스러웠다. 모든 게 잘못됐는데도 해냈다. 파이 아름다웠다. 잘 차려입었고
15분 늦을 뿐 영숙 씨 집으로 운전하며 미소 지었다. 현관에 서서 안쪽 저녁 소리 들을 때야 깨달았다. 파이가 우리 부엌 카운터에 놓여 있었다. 더러운 볼 옆에서 씻고 있었다. 그 식탁에 서서 모두가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몸 밖에서 나를 보는 기분이었다. 3년간 조용히 참음. 모욕의 웃음. 모든 게 괜찮은 척 더 이상 안 돼? 9월 15일 은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긴급차 수리에 500만 원 필요하다셨어요. 민준이 그날 수표 드렸죠. 영숙 씨 얼굴 붉어졌지만 끝나지 않았다. 10월 20일 의료비로 300만 원 후 보험 안 돼서. 11월 10일 월급 늦어 식료품으로 200만 원. 지은아, 그만. 민준이 약하게 말했다. 뭐를? 진실 말하는 걸. 식탁 주위 충격받은 얼굴들. 어머님은 올해 2천만 원 넘게 빌려가시면서 저를 쓸모없다고 하셨어요. 철호 씨 포크 떨어뜨렸다. 침묵 속 총소리 같았다. 무슨 의료비. 차수리. 영숙 씨 입 벌렸지만 말 나오지 않았다. 3년 만에 날카로운 반격 없었다. 말씀하세요. 어머님. 내가 전에 없던 힘으로 말했다. 의료비가 사실 네일과 헤어로 쓴 거요. 혜린이 벌떡 일어났다. 의자 바닥 긁혔다. 거짓말이야? 엄마가 절대. 뭐? 증거 볼래? 핸드폰 꺼내 은행 앱 스크롤. 수표 사본, 문자 메시지. 빌릴 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애원하셨어요. 10월 메시지 읽었다. 철호나 혜린한테 돈 말하지 마. 상황 이해 못해. 지은아, 내가 축복이야. 방 안 죽음처럼 조용. 준호만 왜 다 진지하냐 물었다. 그건. 내가 영숙 씨 더듬었지만 얼굴 어두워졌다. 11월 28일 내가 계속했다. 식료품 돈 문자로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에 슈퍼에서 스테이크와 와인 사는 거 봤어요. 혜린 방문용으로. 철호 씨 얼굴 창백. 여보, 사실이야? 12월 5일 내가 물밀듯이. 난방유 200만 원.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님 집 지나가다 불 다 켜지고 창문 열린 거 봤어요. 난방 틀어서 더워서. 나 염탐했어. 영숙 씨 목소리 갈라졌다. 준호 병원 가는 길이었어요. 집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나서. 난방유 못 산다면서. 민준이 바닥으로 꺼질 듯 했다. 지은아, 집에서 얘기하자. 아니, 이 글을 돌아보았다. 어머님 감정 보호하면서 내 감정 파괴당하는 건 끝났어. 난방유 돈 진짜 용도 알아? 영숙 씨 숨 빨라졌다. 넌 아무것도 몰라. 로또야. 내가 크게 말했다. 지난주 준호 흡입기 찾다. 가방에서 영수증 봤어요. 스크래처, 파워볼, 메가밀리언. 200만 원어치. 침묵이 무겁게 눌렀다. 아이들도 조용. 철호 씨가 아내를 천천히 보았다. 여보. 그렇게 들리지 않아. 영숙 씨 목소리 떨렸다. 가끔 티켓 사. 다들 그러잖아. 문제 아니야. 가끔. 내가 웃었다. 행복한 웃음 아니었다. 우리 집세 돈으로 도박하면서 나보고 살림 못한다 소문내셨어요. 혜린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엄마, 지은이가 돈 관리 못한다고 했잖아. 쇼핑으로 민준 빚지게 한다고. 나 중고사고, 쿠폰 쓰고, 6개월째 새 옷 안 샀어. 왜 내가 소리쳤다. 어머님 돈 주느라. 그때 영숙 씨가 폭발했다. 어떻게 감히. 그녀가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다. 의자 뒤로 넘어갔다. 크리스마스에 내 집 와서 가족 앞에서 날 창피 주다니. 얼굴 보라색, 목 혈관 튀어나왔다. 넌 질투야. 혜린이가 성공하고 아름다워서 내가 될 수 없는 거라서. 질투 아니에요. 내가 차분히 말했다. 희생양 되는데 지쳤어요.
어머님 도박으로 우리 돈 날리면서 영숙 씨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날 가리켰다. 넌 우리 가족 이간질 하려 해, 독이야? 민준이 내랑 결혼한 날부터. 숨이 너무 빨라 방 건너에서도 들렸다. 손 떨리고 이마 땀, 실내 선선한데. 여보, 진정햄 철호 씨가 팔 잡았지만 그녀가 뿌리쳤다. 눈이 야생적. 진정하네, 이 마녀가 몇 년째 날 해치려 해, 그러고 가슴 움켜쥐었다. 공기 헐떡였다. 영숙 씨 손이 빨간 크리스마스 드레스 가슴으로 날아갔다. 옷 찢을 듯 움켜쥐었다. 얼굴 보라에서 잿빛. 숨이 애 속삭이듯. 순간 아무도 안 움직였다. 몇 년간 그녀의 드라마틱, 베이비시팅 실을 때 가짜 두통, 집안일 때 신비로운 등 통증. 또 연기라 생각했다. 엄마, 과장하지 마. 혜린이 눈 굴렸다. 지은이가 이미 충분히 창피졌잖아. 더 나쁘게 하지 마. 하지만 영숙 씨 얼굴에 뭔가 이상했다. 배가 철렁. 이건 평소 가짜 아픈 루틴 아니었다. 입술 파래지고 물밥 물고기처럼 헐떡였다. 민준아, 내가 조용히 했지만 그는 입 벌린 채 어머니 봤다. 영숙 씨가 테이블 쪽으로 한 발짝 앉으려 했지만 다리 풀렸다. 앞으로 비틀거리며 잡을 게 없어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다. 머리 부딪히는 소리 멜론 떨어뜨리는 듯 모두 들었다. 아이들도 고개 돌렸다. 영숙 씨가 인형처럼 무너졌다. 그제야 모두 비명. 맙서사, 혜린이 의자에서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엄마. 철호 씨 일어났지만 뇌가 처리 못한 듯 얼음. 민준이 무릎 꿇고 어머니 옆. 엄마, 들려? 엄마, 어깨 흔들었지만 반응 없음. 눈 감고 이마 상처에서 피 흘렀다. 숨 쉬어. 누가 물었지만 모든 소리 멀고 흐릿. 핸드폰 꺼내 119. 손 떨려 거의 떨어뜨렸다. 119예요. 응급 상황이 뭐예요? 시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목소리 안정시키려. 숨쉬기 힘들어하다 머리 부딪혔어요. 의식 없어요. 주소 주며 민준이 맥박 확인. 얼굴 백지. 숨 쉬지만 얕아. 맥박 이상해. 너무 빨라. 디스패처가 지시. 호흡과 맥박 확인. 혜린이 히스테릭 울며 이름 불렀다. 철호 씨는 동상처럼 안에 내려다봤다. 모두 공간 조율. 내가 사람들 밀며 말했다. 가족 일부가 몰려 민준 도움 방해. 준호 소매 잡아당김. 엄마, 왜 할머니 바닥에서 자? 아파서. 아가. 의사 오셔서 도와줄게. 구급대원 8분 만에 왔지만 영원 같았다. 한 명 머리 상처 확인, 다른 한 명 가슴에 기계. 심장 사건 같아요. 첫 대원이 말했다. 맥박 높고 불규칙, 머리 상처 심각할 수. 목 보호대하고 들것에 올렸다. 영숙 씨 작고 약해 보였다. 분전 소리치던 강한 여자 아니었다. 종합병원으로 가요. 가족은 차 타고 따라오세요. 들것 밀려나갈 때 철호 씨 말함. 내 탓이야. 조용히. 하지만 칼처럼. 나를 똑바로 봤다. 내가 거짓말 시작할 때까지 괜찮았어. 아빠, 그건 불공평해. 민준 시작했지만 끊김. 내 아내 때문에 병원 가는 거야. 이 목소리 커졌다. 스트레스, 창피. 여보, 혈압 몇 달째 높았어. 의사 피하라고 했지. 혜린 눈물로 고개. 엄마가 돈 걱정하셨대. 지은이랑 민준이 돈 빌려달라고 해서 불안하셨다고. 뺨 맞은 기분. 지금도 구급차에 의식 없는 영숙 씨인데도 그녀 거짓말 믿음. 병원 가야 해. 민준 말했다. 하지만 나 안 봤다. 크리스마스 저녁 어두운 길 따라 구급차 불빛 쫓으며 내가 모든 걸 파괴했나 싶었다.
병원 대기실은 소독제와 공포 냄새. 3시간째 아무도 나랑 말 안 함. 철호씨 구석에서 머리 감쌌다. 혜린 주름진 크리스마스 드레스에 눈물 얼룩, 서성였다. 민준 준호 안고 아이가 혼란해도 잠들었다. 박 선생님이 10시 30분에 나왔다. 수술복 차림. 좋은 소식은 윈터스 씨 괜찮을 거예요. 모두 한숨. 경미한 심장마비예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미진단 고혈압으로 철호 씨 올려다봤다. 심장마비. 겨우 56살인데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 다른 위험 요인과 결합하면 최근 특별한 압박이 있었나요? 모두 나봤다. 바닥으로 꺼지고 싶었다. 머리 상처 12반을 꿰맸지만 뇌 손상 없어요. 하지만 생활 변화 필요해요. 스트레스 줄이고 식단 좋게, 운동 규칙적, 심장 전문의 추적. 박 선생님 우리 죄책감 얼굴 봤다. 지금 깨어 있어요. 보시려면 짧고 차분히. 스트레스 금지. 영숙 씨 병상에서 작아 보였다. 기계 삐삐 소리. 이마 붕대가 약하고 늙어 보이게. 민준 뒤로 들어가자 눈물 고였다. 미안해, 속삭임 거의 안 들렸다. 모두 그녀 봤다. 영숙 씨는 절대 사과 안 했다. 미안해, 지은아. 모두에게 목소리 떨리고 약했다. 의사 말로 오늘 죽을 뻔했대. 철호 씨 침대 옆 의자 앉음. 여보, 돈 얘기, 도박. 그녀 눈 감고 눈물 더 봐라. 이제 다들 날 미워할 거야. 미워 안 해. 엄마. 민준 부드럽게. 하지만 무슨 일 있었는지 이해해야 해. 다음 1시간 진실 쏟아졌다. 2년 전 로또 시작. 가끔 몇천 원. 철호 씨 3개월 실직 때 절박해져. 작은 베팅 커지고 가끔 티켓이 매일 편의점. 다음 티켓이 당첨될 거라 생각했어. 천장 보며. 민준 돈 갚고 남을 만큼. 하지만 계속 졌어. 왜 안 말했어? 철호 씨 손잡음. 부끄러웠어. 그리고 나봤다. 지은이를 탓하는 게 내 문제 인정보다 쉬웠어. 혜린 다른 의자 주저앉음. 엄마, 지은이가 나쁜 아내라고 했잖아. 돈 관리 못한다고. 알아. 영숙 씨 속삭임. 질투했어. 지은이는 내가 못 가진 걸 가졌어. 좋은 남자 사랑받고 있는 그대로. 좋은 엄마야. 나보다. 내 눈에도 눈물. 이건 알던 영숙 씨 아니었다. 의사 상담가래. 도박과 다른 거 불안 장애래. 그게 왜 항상 화냈는지. 철호 씨 손 쥐었다. 함께 해결할게. 하지만 거짓말 금지. 여보. 돈 빌릴 때 나한테 말하고. 로또 금지의 그녀 고개. 피곤해 보였다. 6개월 후 준호 5살 생일 케이크 프로스팅 중 벨 울림. 영숙 씨 작은 상자 들고 현관에 긴장된 표정. 파티 초대 안 됐지만 준호 선물 주고 싶어서. 초대됐어요. 문더 여름. 가족이잖아요. 그녀 약속 지켰다. 도박 끊고 상담 규칙적, 불안 약 복용. 여전히 따뜻하지 않지만 잔인하지도. 고마워 반들어오며. 그날 119 불러줘서. 의사 말로 내가 빨리 안 했으면.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녀 고개. 내가 내게 한 짓 후에? 3년간 내가 작아지게 하려 했어. 내가 커 보이려고. 잘못이었어. 준호가 할머니 안으며 달려오자 뭔가 변했다 깨달았다. 영숙 씨는 내 좋아하는 사람이 안 될지 몰라도 적일 필요 없었다. 때론 진실이 아프게 한 후에 치유한다. 하지만 결국 치유한다.